10월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 신작 게임 소개죠. 이번 달은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되는데요. 덕분에 선정하는데 애 좀 먹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으로 엄선한 10월의 신작 게임 리스트, 디몽크의 게임 5, 바로 시작합니다. 매번 비슷한데 매번 플레이하게 되는 유비소프트 게임, 첫 번째 게임, 파크라이 6입니다. 이번 무대는 가상국가, 야라를 배경으로 합니다. 플레이어는 반란군 리베르타드와 손을 잡고 안톤 카스티오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설정이에요. 이번 작도 주인공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요. 파크라이 뉴던처럼 언리얼한 무기들을 제조해 적들을 괴롭혀 볼 수도 있습니다. 어째 갈수록 시리즈 분위기가 오묘해지는데 비유하면 GTA였던 게임이 점차 세인츠로우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보는 이번 작의 최대 특징은 화려한 게임 배경도 배경인데 3인칭 시점을 지원하게 됐다는 점이에요. 컷신도 3인칭으로 풀어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내내 3인칭 시점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특정 상황이나 아이템을 사용할 때 그에 맞춰서 전환되는 방식이라고 해요. 일부 전작들도 주인공 성별, 외형 커스터마이징은 가능했는데 실상 1인칭 시점 고정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개선 언제든 환영해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출되느냐에 따라 거기서 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전보다는 커스터마이징의 동기부여와 스토리 몰입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코옵, 2인 협동 멀티플레이는 지원하고요. 그리고 파크라이의 경우 어크 시리즈와는 달리 굳이 전작을 즐겨보지 않아도 아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파크라이 입문을 고려하는 게이머라면 이번 기회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하겠습니다. 4인 협동 멀티플레이 게임의 레전드, 역시 터틀락 스튜디오의 레프트 4 데드가 아닐까요? 사방에서 쏟아지는 좀비들을 뚫고 생존해 나아가는 본능 충실 FPS. 그만큼 레포대 출시 이후 다양한 개발사들이 엇비슷한 게임들을 많이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게 괘씸했는지 터틀락이 레포대의 정신적 후속작 백 포 블러드를 내놨습니다. 최대 4인 협동 멀티 기반 호러 FPS입니다. 4대4 PVP 모드를 고려하면 최대 8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류의 게임은 PVP보다는 PVE, 캠페인이 메인 요리라고 보기 때문에 PVP 모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엔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8명의 캐릭터가 준비됐습니다. 캐릭터마다 보유한 팀 스킬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팀 조합을 맞추는 것도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이는 게임 난이도에 따라 크게 체감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되네요. 재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매 챕터별로 무기, 아이템 커스텀도 가능해졌습니다. 화기별 탄약도 정해져 있고요. 확실히 이전보다 풍성한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은 장르 특성상 짙은 반복성으로 인해 쉽게 지칠 수 있거든요. 본능에 충실한 게임들은 보통 단순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 같은 게이머들을 고려해 이를 반박하듯 터틀락은 게임 디렉터라는 적응형 AI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플레이어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춰서 게임 세계를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게임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입체적으로 만들까요? 카드를 활용합니다. 챕터별 게임을 시작할 때 플레이어에게 몇 개의 오염 카드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오염 카드는 플레이어를 방해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잔뜩 포함하고 있는데요. 선택한 카드에 따라 게임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스테이지더라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은 늘 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걱정 마세요. 그에 대응하는 버프 카드들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즐길 만한 협동 멀티플레이 게임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레포대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더 기분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도 출시된다는 겁니다. 부담 없지. 해야지. 90년대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로 국내에서 큰 재미 보고 있을 때 저는 앙상블 스튜디오의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로 재미를 봤습니다. 당시 각종 SF, 판타지물이 판치는 RTS 시장에서 참 보기 드문 역사 기반 전략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AOE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갑자기가 어딨겠어요. 후속작이 나오니까 그러죠.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4 3편 이후 약 16년 만의 후속작입니다. 앙상블 스튜디오는 폐쇄됐기 때문에 개발은 렐릭 엔터테인먼트가 맡았습니다. 렐릭, 데뷔 초에 비해 갈수록 많이 삐걱거리는 개발사긴 한데 그래도 RTS 장르에서는 잔뼈 굵은 개발사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작에서는 렐릭 특유의 화려한 전투 감성은 느끼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작의 시대적 배경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와 거의 동일한 시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시대를 다시 다룬다는 거예요. 지난 3편의 배경을 고려하면 다시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암흑기부터 르네상스까지 500년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렐릭이 신나게 뛰어놀기에는 살짝 심심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공개된 플레이어블 문명은 영국, 델리 술탄,
중국인, 몽골, 프랑스 왕국 등등 총 8가지입니다. 중국이 아니라 중국인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외 몇 개의 문명들은 DLC로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플레이 흐름에 따라 암흑, 봉건, 성체, 제국시대 4차례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 건축물 디자인도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또 시대에 맞는 유닛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전투 역시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시드 마이어의 문명, 휴먼카인드 등과 같은 4X 턴 전략이 아닌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이라는 점에서 이런 문명의 변화들을 바로바로 관찰할 수 있다는 게 AOE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게임 비주얼은 3편 대비 좀 더 유려해졌다고는 보는데 기대만큼 큰 변화는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특히 유닛의 움직임이나 전투 효과가 렐릭답지 않게 좀 심심해 보이는 감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화려한 전투가 포인트였던 게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대 8인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는데요. 지난 렐릭의 행적을 고려하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멀티 밸런스를 잘 못 맞추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요.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는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4 시리즈 팬 혹은 역사 기반 RTS를 기다렸던 게이머라면 기대해도 좋은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판으로 출시되고요.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 다 지났지만 그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게임이 출시됩니다. 더 다크 픽처스 앤솔로지 하우스 오브 애쉬. 타이틀 길어요. 2015년 플레이스테이션 4로 출시됐던 서바이벌 호러 어드벤처 언틸 던을 개발한 슈퍼매시브 게임즈의 최신작입니다. 1부 맨 오브 메단을 시작으로 리틀 호프를 지나 벌써 3번째 시리즈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부는 나온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각기 다른 세계관, 스토리라인,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굳이 이전 작품을 해볼 필요 없는 게임 시리즈거든요. 하우스 오브 애쉬는 전작들과 좀 큰 차이를 갖고 있는데 바로 군인들이 주인공이라는 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CIA 요원을 포함한 엘리트 부대입니다. 2003년 이라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라크군과 교전 중 싱크홀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하필 수메르 신전 폐허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필 또 그때 사악한 존재가 깨어나는데 그런 이야기요. 개발사 인터뷰에 따르면 영화 프레데터, 에일리언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예요. 플레이어가 분기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게임 중간 과정과 엔딩이 많이 달라집니다. 유저 선택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호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방식의 게임은 즐겨야 하는 편입니다. 시작과 끝이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로컬,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합니다. 공포감은 좀 덜하겠지만 저라면 무조건 친구 부를 겁니다. 그리고 개발사도 그러길 권장하고 있고요. 참고로 해당 시리즈 플레이 타임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평균 8시간도 안 돼요. 다회차 플레이를 감안하면 당연히 그거보단 더 오래 즐길 수는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 가격이 저렴해요. 현재 1편이 10,000원, 2편이 16,000원, 이번 3편이 약 30,000원입니다. PC 버전 기준 1편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가성비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게임들이 몇 차례씩 출시를 연기했었는데요. 이 게임도 그렇습니다. 라이더스 리퍼블릭, 브라이스, 요세미티 협곡, 캐년랜즈 국립공원, 매머드 마운틴 등 생동감 넘치는 오픈월드를 무대로 최대 50명의 플레이어들이 펼치는 익스트림 스포츠 게임입니다. 다른 49명의 유저들과 함께하는 게 부담된다면 6대6 팀전도 있고요. 친구들하고만 즐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종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자전거, 스노보드, 스키, 윙슈트, 로켓 윙슈트. 단지 레이싱만 하면 그건 나름 금방 질리겠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새로운 트릭을 배우고 점수를 모아 콘텐츠를 하나씩 해금해야 합니다. 단순히 레이싱만 하는 게임은 아니에요. 더 높은 고개 점수를 받아야 승리하는 트릭 배틀도 있습니다. 이런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장비, 그리고 멋입니다. 게임 내 활동을 통해 얻은 장비들은 각기 고유의 능력치를 갖고 있는데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서 장비를 세팅할 수도 있고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남들에게 자신의 캐릭터를 뽐내는 것, 이것만큼 또 게이머를 자극하는 게 없죠. 그리고 늘 그래왔듯 유비소프트는 게임 월드 전역에 특별한 오브젝트들을 숨겨놨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찾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유비소프트 게임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포토모드.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스샷들을 남길 수 있겠죠. 저는 포토모드도 또 하나의 콘텐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스티브라는 게임이 많이 생각나는데 그것보다 훨씬 유쾌해 보여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서버예요. 유비소프트 서버. 이거 못 믿죠. 이번에는 얼마나 터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이더스 리퍼블릭 10월 28일 출시됩니다. 이거 삽니다.
리뷰 의향이 있어요. 제가 선정한 5개 게임 외에도 꽤나 많은 게임들이 출시되는데요. 간단하게 후보였던 게임 몇 개 짚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명실상부 최고의 축구 게임 피파 22가 출시됩니다. 제가 보기엔 더 다크 픽처스를 빼고 피파를 넣었어야 했다고 봅니다만 이미 늦은 것 같네요. 여튼 이번 작은 보다 현실감 넘치는 볼, 공의 물리작용에 더 힘을 줬다고 하고요. 다양한 스타일의 골키퍼를 재현해냈다고 합니다. 커리어 모드는 더 크게 진보됐고요. 스위치 버전은 레거시 에디션입니다. 그거 사는 거 아니에요. 별로니까. 뚜껑 벗으면 합격인데 자꾸 쓰고 있어서 불합격인 사무스가 돌아왔습니다. 메트로이드 드레드. 약 19년 만에 출시되는 메트로이드 신작입니다. 새로운 파워업 어빌리티가 추가되면서 더 역동적인 사무스 액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진여신전생의 전 개발진이 제작한 학원물 RPG 모나크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괴현상을 잡기 위해 결성된 진학생회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악마 소환 시스템도 있고요. 전투는 턴제 커맨드 방식입니다. 역대 마리오 파티 시리즈 중 100개의 엄선된 미니게임을 수록한 마리오 파티 슈퍼스타즈도 출시됩니다. 온라인 멀티를 모두 대응하기 때문에 굳이 친구 없어도 즐길 수 있습니다. 용과 가치와 더불어 제발 한국어화 됐으면 했던 게임인데 이제 나오는 것마다 우리말인 슈퍼로봇 대전 최신작이 발매됩니다. 슈로데 30. 이번엔 용자 경찰 제이데커도 참전합니다. 브레이브 사가 시리즈가 생각나는데요. 이거 살지 말지 좀 고민되네요. 이전 게임 마블 어벤져스가 꽤나 수작이었다면 기대했을 법한 게임 마블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도 출시됩니다. 개발사 에이도스 몬트리얼 동일합니다. 마블 어벤져스가 수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대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멀티플레이를 제외하고 출시한다고 해요. 완성도는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저는 패스. 나 저번에 76,000원 주고 샀어요. 제가 준비한 이게 몇 개를 소개한 거야. 여튼 신작 게임 소개는 모두 끝났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게임들은 유감이지만 모든 게임을 다루기에는 제 시간과 내공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게임 중 이 게임은 정말 기대했었는데 라는 게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반성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혹시나 다음 달 기대되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달 게임5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월 즐거운 게이밍 라이프 되시길 바래요. 저는 쉬지 않고 다음 작업 착수하겠습니다.